자, 2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26번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서울에 재력 있는 관청과 지방의 영진 등은 돈을 많이 저축하고 있는데 돈이 국가창고에 쌓인 채로 이 유통되지 못해서 귀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서에서, 우서면 유수원이죠.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지금 유수원은 조선 후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 아래 거 비변사 등록의 내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종전에 주저한 돈을 결코 작년과 금년에 다 써버렸을 리가 없다.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부유한 상인들이 이때를 틈타 쌓아두고 이익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 배단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조선 후기의 동전의 부족 현상 전황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영정법의 시행 배경을 조사한다. 이것은 영조 때 전세지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문란입니다. 돈과는 관계가 좀 멀다. 두 번째, 원납전의 징수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의 그 경복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직전법의 시행 결과를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세조 때니까 세조 때 직전법은 그 조선 전기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권원 중보는 고려 성종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전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 오히려 돈이 부족해.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극복 노력을 하는데 이 5번이 지금 이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이 익은 패전론을 주장을 했죠. 이 모든 게 돈 때문이다. 돈을 없애자라는. 자, 27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 이 섬에서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감저 또는 효자마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왜 음으로 고귀마라고 한다라는 거죠. 생김새가 산약과 같고 무뿌리와도 같고 오이와 토란도 같아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맛은 반쯤 구운 밥맛같이도 생겼는데 생으로 먹을 수 있고 구워서 먹거나 삶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해사일기인데 해사일기는 그 통신사 조엄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마도의 작물을 얘기하고 있죠. 대마도. 그러면 대마도 이제 일본이니까 일본에서 유입한 작물 뭐가 있어요? 조선 후기에 고구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구마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명의 수출된 대표적 특산품은 우리의 인삼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문익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건 목화잖아요. 그렇죠? 목화씨. 세 번째입니다. 조선 정부가 구황작물로 재배를 권했으니 고구마뿐만 아니고 또 뭐도 있어요? 감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시험 재배 결과 농사직설에 소개되었다. 농사직설은 세종 때입니다. 조선 전기. 그러니까 지금 조선 후기 얘기인데, 그렇죠? 다섯 번째,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을 가속화시켰는데 이것은 상품작물의 발전이에요. 위에 거는 구황작물이잖아요. 이것은 팔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품작물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품작물 중에서도 쌀. 그래서 쌀의 이윤이 극대화가 됐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27번 고구마는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2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자,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 이거 뭐예요? 18세기 정선의 진경산수 하지요.
그래서 왼쪽 거는 인왕제색도고요. 오른쪽 거는 금강전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조선 후기 상황을 찾아라. 아닌 것. 1번 청화백자를 제작하는 상인 조선 후기 상황이죠. 조선 후기 상황. 자, 두 번째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여성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글 소설. 그래서 홍길동전이라든가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다. 세 번째 장시에서 탈춤 공연 조선 후기죠. 자, 네 번째 연포의 외관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 연포라고 하면 이제 세종 때에 삼포개항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상황으로서 틀렸고, 다섯 번째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중인. 그렇죠. 중인들이 그 시 동호회를 많이 이제 짓고 시조를 읊조렸는데 그것이 조선 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 29번 문제로 갈게요. 자, 29번 밑줄근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서양의 사설이 사악한 얘기 언제부터 나왔으며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와 강성을 어지럽히는데 권상연, 윤지충보다 더 한 자가 있겠냐. 제살 폐지하고 위패를 불태웠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윤지충의 어머니, 윤지충의 어머니를 화장장으로 모신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신해박해 때, 신해박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해박해는 언제 때입니까? 정조 때예요. 그래서 정조 때 이때는 천주교에 어느 정도 관대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를 그냥 사형에 처하고 무마시켰던 거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사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정열 모반 사건에 이용되었다. 이것은 이제 대동계 선조 때 정열입이 대동계를 만들어요. 여기 이제 평등 사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훨씬 더 이전 상황이에요. 이후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고 관련도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제도에 의해 하나의 학파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양명학을 얘기하는 것이지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을 이기론을 통해서 이기론, 그래서 성리학이죠. 그래서 이황과 이의 이기철학, 주기철학, 주리철학. 네 번째, 인내천 사상 동학이지요. 다섯 번째,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가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래서 맨 처음 17세기에는 학문으로 들어왔던 것을 18세기 때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종교로 발전시킨 것이 천주교였죠. 5번이 정답. 그래서 이제 그 정약용 형제들이 그 피해를 입었죠. 자, 3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강화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사의 섬 강화. 고인돌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고려 궁지. 강화도에 대한 내용을 풀어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1번 신미 양요와 어제연의 분전. 신미 양요 언제 있었어요? 1871년. 미국 애들이 어딜 쳐들어온 거죠? 강화도. 맞네요. 자, 두 번째 조일 수호 조규의 체결 과정 어디입니까?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2번 맞고요. 세 번째, 단군과 첨성단의 제천 의뢰. 그렇죠? 요거 어디에 있어요? 강화도 만이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영국의 불법 점령과 포대 설치. 요거는 1885년에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라는 명목하에 영국 애들이 어디?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실, 거문도 사건이잖아요. 거문도와 관련이 있다. 자, 다섯 번째, 조선왕조실록 보존과 사고. 그래서 왜 규장각에 보존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번에 우리가 4번에 정답. 31번으로 갈게요. 31번. 밑줄근 그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그는 오로지 양을 배척한다. 의리만을 주장하면서 천주교도를 죽였고요. 병인 박해를 얘기하는 것 같다.
자, 외국을 업신여겼으면서 해안 곳곳에 포대를 구축했고 이때 이르러서 돌을 캐어 종로에 비석을 세웠으니 이게 척합이겠죠. 또 먹을 만드는 곳의 명령에서 먹의 표면에 12군자를 새겨넣게 하고 먹의 뒷면에는 위정, 척사, 묵이라고 새겼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척화의 의리를 알도록 했고 후일 구음이 각국과 통상하게 되자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을 계기로 그 이후에 서양과 통상하는 것 조정에서 논의해서 그 비석을 넘어뜨렸다라는 거죠. 척화비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흥선대원군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1번 서걸로 불리는 경희궁을 창건을 하였다라는 건데 이 광해군 때 창건합니다. 광해군 때. 자, 두 번째 그래서 경덕궁이라고 지금은 이제 경덕궁이라고 불리는 경희궁.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이 경희궁은 왜 만들어 놓냐면 만약에 광해군이 그 임진왜란처럼 그런 변란이 있었을 때 피난 갈 수 있는 거처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경희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군포징수 체제를 개혁해서 민생 안정을 도모했으니 군포를 개혁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호포법, 동포법이라고 해서 양반도 군포를 납부해라 라는 얘기. 자, 세 번째 재정 업무와 관련된 사례를 모아 탁지지를 편찬했으니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네 번째, 삼정의 물날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은 철종 때 만들잖아요. 임술 농민 봉기를 민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해서 국제 정세에 큰일 났죠. 비변사를 철폐하는 사람이 흥선대원군.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던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권 강화책의 일환. 31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줄 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단체는요, 박정향 내각과 협상해서 새로운 중추원 관제를 발표하겠다. 박정향 내각, 중추원 관제. 그러면 뭐예요? 독립협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은 너무 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선 25, 민선 25, 50명의 의원을 만드는 의원 내각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의회 설립운동이었다. 그렇다면 단체는 독립협회였다라는 게 딱 나와야지요. 그렇죠? 1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당연하지요. 독립협회. 두 번째, 대한민국 국제선포를 지지하였다. 이것은 이제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의 보수 관리들이지요. 보수파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독립협회는 진보적이죠. 반대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홍범 14조의 반포를 건의하였다. 이것은 2차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은 1894년이니까 그 전에 있었죠. 네 번째,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했으니 신민회입니다. 안창호와 이승훈이 각각 평양과 정주에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지요. 다섯 번째,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회. 외우셔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 33번 문제로 갈게요. 가나 사이에 시기해 볼 수 있었던 모습. 자, 가번 보시면 옛것을 참작하고 옛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물과 제도를 바꿨는데요. 8월 16일 삼가 천지의 신과 종모사직에 고하고 광무라는 연호를 세웠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1897년 대한제국 아니겠느냐? 대한제국의 선포지요. 자, 나번 통감과 통감 나왔으면 이제 1906년 통감부. 그렇죠? 일산의학 때 통감을
통감 통치를 할 것이다 라는 걸 했으니까 뭐 법적으로는 1905년 이게 법입니까? 참 애매해요. 그렇죠? 법도 아닌데 아무튼 1905년부터 있었고 통감부는 1906년부터 만들었다라는 거죠. 통감과 외국 영사관 총대표가 할애사를 낭독했다. 애국가 연주가 끝나자 총리 대신 손을 모아서 머리 위로 들어서, 그러니까 통감 나왔으니까 1910년 이전 상황이죠. 머리 위로 들어서 만세삼창을 하고 묵무백관도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즉위식이 끝났다. 그러면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있었던 즉위식 순종의 즉위식이겠죠. 순종의 즉위식은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1907년부터니까 1897년에서 1907년에 있었던 상황을 찾는 거예요. 자, 기억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1886년 유경공원이죠. 그래서 최초의 관립학교고 이때 이제 헐버트와 길모어가 와서 강의를 했었다. 니은번 원각사에서 은세계 원각사 1908년 그럼 들어갈 수 있죠? 못 들어가네. 뒤에죠. 틀렸고. 자, 디귿번. 경부선 철도 건설 공사에 동원되는 노동자. 경부선은요, 1905년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있었다. 리을번 보시면, 만국 우편 연합 가입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 만국 우편은 대한제국 1900년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맞고, 디귿 리을번 5번이 정답이다. 34번으로 갈게요.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가지고 조선과 일본이 진행한 교섭은 배상 등 몇 가지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조선과 일본과 청은 안반도에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막고 어느 한 나라가 조선에 파병할 때까지 상대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협정을 맺었으니 이른바 텐진조약 아니겠느냐. 그러면 위에 텐진조약이니까 위에는 이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의 조약이고 그 위에 보면 조선과 일본의 조약이니까 한성조약이겠네요. 그러면 이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은 1884년 갑신정변의 결과로 인해서 체결된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뭡니까? 갑신정변입니다. 자, 1번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어났다. 그렇죠? 1번 정답. 2번 99인에 대한 차별 문제 이모군란이잖아요. 1882년 임원년에 일어난 군대 난이었다. 자, 세 번째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모군란 때 재집권을 합니다. 네 번째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계획에는 강화도 조약이겠죠. 그렇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이다. 다섯 번째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 간섭을 초래했으니 이것은 청일전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청일전쟁.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그 원인이 되겠죠. 삼국 간섭의 원인.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 때문에 체결되는 거니까 청일전쟁도 근접하니까 맞다고 보셔야 되고 아무튼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1번이 정답이죠. 35번 문제로 갈게요. 자, 밑줄근 이 운동에서 제기된 주장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학술대회예요. 우리 연구회에서는 올해로 120주년을 맞은 이 운동의 성격과 의의를 조명하기 위해 120주년을 맞았대요. 2014년이에요. 120을 빼볼까요? 산수가 안 되는데 10, 1, 9 그러면 1, 9 맞나요? 9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8 1894년 산수가 제일 어렵다라는. 자, 1894년이에요. 왜냐면 날짜 2014년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발표 주제 백산 경문에 해치거리를 냈다. 왜 했을까? 그렇죠? 안 했대는데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자, 그 아래 보면 집강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강소. 전주화약 이후에 폐정개혁안 12개조에 합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자치기구를 만들겠다. 만들어라. 집강소. 그렇죠.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의 2차 분기니까 그렇죠. 1894년 연도가 나와주고 됐습니다. 1번.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한다. 독립협회. 독립협회에서 얘기했던 헌의 6조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원수를 설치해서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대한제국 내용입니다. 황제권 강화. 세 번째. 러시아의 저령도 유차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지요. 자, 네 번째. 관민이 협력해서 전제 황권을 공고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대한제국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헌의 6조. 그래서 뭐 틀렸고. 다섯 번째. 노비문서를 소각해서 백정의 평량가스를 없앤다라는 거죠. 요것이 노비문서 소각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36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일본 공사에게 지금 기회국이 군대를 인솔해서 궁궐 에워싸고 일본 애들이 궁궐을 지금 잠식했나 봐요. 잠정을 붙잡아 가두었으며 외상을 협박해서 격식을 갖추지 않은 채 강제로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했으니 을사늑약이다라는 거지요. 자, 1번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되었다라는 거.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된 거는 1904년에 있었죠. 그래서 한일 의정서 그리고 제1차 한일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을사늑약과는 관계가 없었고, 두 번째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규정한 것은 1907년에 있었죠. 그래서 한일 신협약 이른바 이제 정미칠조약을 체결하고 그 부수각서로 인해서 군대를 해산시켰다라는 거죠. 세 번째,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인에서 거병하고 순창에서 하고 그리고 대마도에서 아사순국을 하셨다라는 거죠. 최익현.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한다? 을사의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정 고문 그리고 재정 고문 메가타,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오잖아요. 다섯 번째,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것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보시면 뭐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36번이 이제 3번이 정답. 우리가 37번 문제로 가볼까요? 그런데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하죠.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뭡니까? 조일 수호조교 부록에서도 일본 상인이 들어와서 상용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거류지 심리 제한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5번에 외국 상인에 대한 내지 통상, 이것도 이제 맞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37번. 다음 벽부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은 차관의 문제인데 1,3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안 그러면 대한제국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1907년 대구에서 먼저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국채보상운동이다라는 거죠. 1번. 황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었다. 황국중앙총상회는요. 이 1898년에 만든 시전상인들의 단체입니다. 이 시전상인들이 왜 단체를 만들었어요?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청상인 물러나라, 일본 상인 물러가라 라고. 이것이 뭡니까? 상권 수호 운동이지요. 자, 두 번째.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확산되었다. 사회주의는 1920년대 들어옵니다. 그렇죠?
3.1운동 직후에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당시 사회주의는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니 이것이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조선 총독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했다. 조선 총독부요? 조선 총독부, 이게 틀렸죠. 자, 조선 총독부는 1910년부터 있어야죠. 1945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요때는 통감부가 있어야겠지요. 자, 다섯 번째, 대한매일신보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전개가 됐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고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이런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국채보상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38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자료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종사령관은 박상진이고요. 그 실천상 일본인이 징수한 세금을 압수해서 무장을 준비하고요. 압수,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금을 한다. 남만주, 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해서 독립군을 군대를 양성해야 돼요. 행정부를 설치해서 일본인 관리와 민족 반역자를 처단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지휘체계에서 맨 왼쪽이죠. 경상도 지부장독이에요. 체기중. 체기중에 대한광복단 1913년 체기준의 대한광복단을 확대 개편해서 1915년 그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박상진이 확대 개편했지요. 그래서 군대식으로 그 확대 개편한 대한광복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대한광복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김좌진 장군이 여기에 가담을 하면서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단체로 활약을 하게 된다.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홍범도 장군의 그 대한독립군, 그렇죠. 그리고 안무의 국민회군, 처진동의 국무 도독부군. 이런 군대들이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1920년 6월달 상황이니까 또 안 맞고. 자, 두 번째, 공화정치의 근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이 이제 그 신민의 그 두 번째, 공화정치의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그렇죠? 공화정치였어요. 신민회와 같이 공화정치였다라는 거. 그래서 공화정을 추구했으니까 2번이 맞고요. 세 번째, 삼원부의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설치했다. 신민회에서 했다고 보셔야겠지요. 그래서 신민회. 네 번째,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의병을 모아서 조직하였으니 이것이 독립의군부다라는 거예요. 1912년 임병찬, 그래서 복벽주의였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다. 둘 다 독립의군부의 활동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9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가 발표되었던 시기를 찾아라라는 거죠. 수삼년 이래 각지에서 향학열이 힘차게 일어나 학교의 설립과 교육시설이 많아진 것은 실로 우리의 고귀한 자각에서 나온 거다. 모두가 경할 일이나 우리에게 아직도 대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줄에 보면 밀립대학 설립을 해야 된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1920년 조선교육회에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총독부에서 묵살내버려요.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에 우리가 활동을 하겠다. 모금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20년대 초반 답번에 있네요. 3번. 그렇죠? 20년대 초반에 있었다라는 거죠. 경성제국대학이 방해를 하잖아요.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애들이 만들어서 탄압을 한단 말이죠. 방해를 하니까 흐지부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20년대 초반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40번으로 갑니다. 40번 문제.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는 1909년 나철에 의해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창시되었으니 1909년 단군교, 대종교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철 5기요. 대종교의 문제구나라는 거. 1번. 개벽과 신여성들의 잡지 천도교죠. 천도교계 잡지다.
자, 두 번째. 중광단의 무장항일 투쟁을 주도하였다. 1911년에 중광단을 만들고요. 이 중광단 무장단체죠. 이 단체가 1919년에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 군으로 확대 개편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위정척사를 내세워 연남 만인소를 이만손이 올리지요. 위정척사 사상가. 자, 네 번째,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아편젤러. 그래서 그 개신교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개신교. 자, 다섯 번째, 경향신문은 1906년에 천주교계 신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41번으로 갑니다. 밑줄근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신문을 찾아야 돼요. 드디어 오늘 방문국에서 제1호 신문이 발간되었는데 앞으로 한 달에 3번, 한 달은 30일, 30일에 3번, 열흘에 1번 한성순보지요. 한성순보, 방문국을 만들죠. 그래서 최초의 관보입니다. 관보적인 성격으로 방문국에서 찍어냈는데 1883년부터 1884년까지 활동했던 신문이 한성순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였다. 1번, 영문판이 함께 발행된 독립신문이지요. 두 번째, 최초로 상업광고를 게재하였다. 이것은 한성순보 다음 신문인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 일주일에 한 번, 이 열흘에 한 번. 세 번째, 일제 신문지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으니 신문지법은 1907년에 제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죠. 자, 네 번째,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의 성격을 띄웠고, 다섯 번째 보시면 서민층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이종일의 제국신문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국신문이 그 전파 속도가 가장 빨랐던 신문, 제국신문. 그래서 41번엔 4번이 정답. 우리가 42번 문제로 갈게요. 42번 봅시다. 네, 41번. 그렇죠. 40번도 신문 문제가 좀 나왔고 41번도 신문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신문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신문 잘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42번. 우리 시험에서는 꼭 신문이 2회차에 한 번, 2번 시험 보면 한 번은 꼭 내요. 그러니까 50% 출제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다음 역사서를 저술한 인물의 활동, 공부하기 힘들어도 하셔라라는 것이요. 자, 왼쪽 그 사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이 한국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라고 했고, 그것은 나라는 영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지금 내용이 출처해 보니까 한국통사죠. 한국통사 서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한국통사는 누가 지었지요? 박은식 선생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박은식의 한국통사. 그래서 박은식은 혼사상을 강조를 했었다라는 거. 자,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활동했다. 자, 대한민국 임정이에요. 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조선어학회에 가입해서 한글을 연구했으니 이윤재, 한징. 세 번째. 실증주의 사학을 추구한 진단학회를 조직했으니 손진태, 이윤재. 네 번째, 독사실로는 신채호 선생이죠. 신채호. 다섯 번째, 여유당전서 간행을 계기로 조선학 운동 정인보, 문일평.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43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를 찾는 거예요. 인류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한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해서 맞지 않는데
여성 문제는 그 중에 하나고 그 점점점 그 아랫줄 점점점 있죠? 우리 자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자매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해야 된다.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근우회를 얘기하고 있다. 여성들의 단체 자매들이여 단결하라. 그렇죠? 자, 1번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3.1운동은 1919년이에요. 어떻게 참여합니까? 없지요. 조선 여자 청년의 결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조선 여자 청년회는 1922년 오히려 이쪽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통감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총독부의 감시를 받아야지요. 그렇죠? 27년인데. 네 번째, 신간회와 연계해서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신간의 자매단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근우회에 대한 설명이구나. 4번 정답. 5번, 근대적 여성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세웠으니 1886년에 세운 이화학당이죠. 스크랜튼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라는 거. 44번 문제로 갈게요. 가마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자, 1번 그냥 지역 문제니까 한번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외국 기업의 착취에 저항한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번이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에 있었고 가번이니까 맞죠? 원산이 체크돼 있죠. 두 번째 보시면 토산품 애용을 위한 조선물산 장려회 평양이죠. 평양에서 일단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나번 그렇죠? 물산장려 운동. 세 번째 답은 본격적 노동운동 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1920년 서울에서. 그러면 지금 답번에 서울 맞죠? 1920년 상황이에요. 농민운동이잖아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자, 네 번째 보시면 차별대우 철폐를 위해 백정들이 조선영평사를 1923년에 진주에다가 그렇죠? 23년 진주에서 시작을 하니 라번 맞죠? 진주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를 위해서 보안회는 1904년이죠. 보안회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서울이죠. 서울. 그렇죠? 서울. 그래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만들어서 으쌰으쌰 해야 뭡니까? 저지를 할 수 있겠지요. 결국에 보안회가 저지를 시켰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답번이 돼야 되는데 5번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4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사설이 작성된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자, 급히 정부가 날아오고 라디오 소리가 들어와서 우리 임시정부의 연합 내각 성립을 고했는데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 부주석제가 있었죠. 부주석제가 있었으면 1944년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5차 개헌이었다라는. 몇 차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연도는 아셔야 돼요. 44년에 있었다. 부주석제. 그 이론 강의할 때, 이론 공부하실 때 그 광복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써요. 그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주석제로는 조금 부족하고 부주석제도 만들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착안하시면 돼요. 1번 구미위원부 1919년 워싱턴 DC의 이승만이 그래서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1941년이죠.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죠. 세 번째, 한국 광복군을 기반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으니 1940년부터 상황이니까 이때 한국 광복군 있었겠네요. 그렇죠? 육군주만 참의부를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벌였다. 3부 있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1923년에 참의부
5번 파리강화회의 대표 김규식을 파견하지요. 그래서 틀렸다. 3번이 정답이죠. 46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모습이 나타난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 특별지원병 설명해. 드디어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가 생겼다. 조선에도 국방의 의미를 질 수가 있겠고 제군들은 내선일체의 진심을 담아서 황국의 이상을 전진해라. 이것은 지원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지원병. 1930년대 후반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지원병제를 만들었는데 1938년에 국가총동원 영을 만들면서 이제 같이 이제 시행을 했었다. 이 이유로 보시자라는 거죠. 1번 조선 태영령 1910년대지요. 태영령 10년대. 그래서 20년까지. 자, 토지조사령 1912년에 만들어요. 그렇죠? 1910년대.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거죠. 방해하기 위했다. 네 번째, 헌병경찰제도 1910년대죠. 자, 다섯 번째,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을 강요했다. 그렇죠? 얘들은 이때 미친 듯이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얘들이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해야죠. 그래서 물적 수탈, 자원, 인적 수탈. 어디에 씁니까? 전쟁에 써야죠. 이름하여 병참기지화. 그렇죠? 자, 47번 문제로 갈게요. (47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단체를 찾아야 돼요. 자, 지금 누가 나와 있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나와 있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런 의사들은, 애국지사들은 우리가 사진을 외우셔야 돼요. 사진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5년 전 오늘은 특무 공작을 담당하던 이 단체의 윤봉길 의사가 적장을 죽인 날이다. 자, 5년 전이니까 윤봉길 의거는 1932년에 있었죠. 근데 5년 뒤니까 지금은 1937년 상황이구나. 자, 윤 의사가 던진 폭탄은 적의 야만적 행위를 말살시키는 동시에 중국에 이렇게 있었다. 윤 의사는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윤봉길 의거,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윤봉길 어느 소속단체냐? 1931년에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이다 라는 거죠. 한인애국단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이봉창 의사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봉창 의사가 먼저 일본에 뛰어가서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 의사는 그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졌고, 그렇죠? 1번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활약하였다. 의열단이잖아요. 의열단의 조선혁명 선언 1923년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작성을 했다. 자, 두 번째, 독해에서 일어난 이홍창 의거를 기억하였다. 그렇죠? 홍창 의거 1932년 1월 달에 있었다라는, 윤봉길 의사는 4월 달에 있었고요. 자,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했다. 1912년 독립의군부죠.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임병찬. 네 번째,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곳은 신민회 활동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튼 신민회 활동으로서 신흥강습소 1911년, 1919년 신흥 무관학교. 그렇죠?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 19년. 다섯 번째,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웠다라는 건데, 이것은 의열단의 활동이라고 보셔야죠. 의열단. 그래서 1932년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한인애국단 설명은 2번에 있으니까 2번이 정답. 4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서 라를 순서대로 맞춰봐라. 순서 맞추기죠. 4번 볼게요.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 종식과 평화 체제 정착을 천명한 14남북 공동성명 2007년에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자, 나번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자, 답은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기본 원칙에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72년. 그렇죠? 자, 라번 보시면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런 문구는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그래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꼭 얘기할 때 이 문구를 꼭 써요. 됐습니다. 다나라가 4번에 있죠. 4번. 자, 4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6.25 전쟁이에요. 1950년 6.25 전쟁. 자, 지금 보니까 북한군 최대 남침선 그 6월 달에 애들이 쳐들어와서 뭐 7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군과 유엔군의 최대 북진선. 최대 북진선은요. 1950년 11월에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때 10월 달에 뭔 일이 있었죠? 이 중국 애들이 밀고 내려오죠. 그런데도 우리가 올라가서 11월 달까지는 최고로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11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사실이죠. 기억번. 반공포로는요. 1953년 우리가 7월 달에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 바로 한 달 전이니까 6월 달입니다. 자, 니은번 9.28 서울 수복. 자, 1950년 우리가 이렇게 그 수세에 몰렸다가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쭉쭉 밀고 가서 9월 28일 날 그 서울을 수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상황에 들어갈 수 있고 디귿번 인천 상륙 작전 1950년 9월 15일 요게 먼저 가고 요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둘 다 맞네요. 1번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채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니은 디귿번 3번에 있지요. 자, 5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취임사와 함께 출범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저는 14대 대통령 취임의 즈음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문민정부 그리고 14대 대통령 그 그림에서도 보시면 누가 그랬는지 잘 그렸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딱 특징만 잡아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1번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2004년이에요. 노무현 정부입니다. 두 번째 2차 석유 파동 박정희 정부죠. 1878년에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번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1993년에 있었죠.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네 번째 보시면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이거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1977년 박정희 정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자, 다섯 번째 미국 경제 원줄 바탕으로 300산업 1950년대 후반. 그래서 이승만 정부지요. 그래서 우리가 50번에 3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도 있고 쉬웠던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의미가 뭡니까?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모르는 건 다시 되짚어서 이론을 들춰봐서 지금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내 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맞췄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아니죠.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이 모르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정리 잘 하시고 강의 내용에서 체크하신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직전 회차 한 3회차 정도는 반드시 풀어보고 가시는 거 아시죠? 자, 정리 잘 하시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나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 25회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해설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